이번 시간은요, B급 인생의 고민탁 시간입니다. 예. AD의 고민탁에서 B급 인생 탁으로 좀 바뀌었는데, 토스한 거니까. 예. 이름만 제 이름으로. AD 형이 나오기 전까지는 B급 인생의 고민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네, 제가 일단 고민 온 거 읽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꽤 규모가 있는 패션 기업에 다니고 있는 4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저희 회사는 여러 패션 브랜드를 전개하고 매출 규모는 대략 4천억 원 전후입니다. 회사에서 제가 하는 일은 브랜드 매니저입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총괄 팀장쯤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관리하는 브랜드는 매출 500억 원 정도의 규모이고 저희 팀은 기획팀과 디자인실, 영업, 마케팅을 포함해 10여 명 정도 되고 나머지 스텝은 전사에서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제 고민은 요즘 회사 직원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입사하는 사람들, 이른바 Z세대와 업무를 하다 보면 제가 꼰대가 된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하루는 한 친구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데 제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차근차근 시간을 들여가면서 설명까지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 친구 하는 말, 이건 땡땡 대리가 해야 되는 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땡땡 대리가 하던 일인데 이걸 2년 차인 이 친구에게 맡겨볼까 하고 일에 대해 설명한 건데 일의 내용을 들어보더니 자신이 일이 아니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네. 그래서 또 설명을 했지요. 땡땡 대리가 요즘 바빠서 업무를 분장하는 거라고. 그리고 이번 참에 일을 배워두면 나중에 요긴하게 써먹을 때가 있을 것 같다고. 그때 열 안 받고 잘 설명을 했네요. 네. 사연에서는. 그럼 그건 제가 땡땡 대리가 먼저 이야기하겠다고 그 친구는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라고 이야기하고 빠져 있었는데 결국 그 친구가 내가 말한 일을 하기는 했는데 왠지 찜찜한 이 기분. 제가 꼰대인가요? 아니면 그 친구의 자유분방한 사고방식의 문제일까요? 해결책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 신입사원 MZ세대 20대겠죠. 20대부터. 그 이제 직원한테 새로운 일을 좀 맡겼더니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해서 기분이 나빴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결국 제가 생각할 때는 핵심은 그거예요. 아니 하기는 했는데 괜히 기분이 나빠. 근데 이건 꼰대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약간 직장 상사로서 당연히 이제 업무상의 지시인 거고 그걸 직원이 이제 좀 거부를 한 건데. 아니 근데 다들 그런 것들 아니 경험해 보지 꼰대는 않았어요? 약간의 그런 업무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막 이렇게 조금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업무에서도 똑같아요. 업무에서도 아니 형네 회사는 뭐 이런 사례가 좀 없습니까? 이런 친구 주로 없어요? 꼰대라고 하면 이제 제가 대상이 그러니까 되는데 저는 특별하게 막 이렇게 말을 잘 그렇게 지시 안 하죠. 아니 그러니까 꼭 꼰대라고 하는 게 뭐 대놓고 나 꼰대요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의 행동이라든지 자기가 하는 방식이 그들이 봤을 때는 꼰대라고 느끼니까 이런 당돌한 행동이 나오는 걸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거죠.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사연에서는 조금 풀어서 제가 꼰대일까요? 이제 자신을 탓하는 듯 했지만 사실은 이건 기분 나쁜 거예요. 솔직히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 아니 근데 패션 솔직히- 기업이라 더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멤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 만약에 형이 지금 그 오너로 있으니까 형네 회사에서 뭐 막내 직원이나 아니면 중간은 그렇지 않겠죠.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한테 요렇게 이제 일을 시켰는데 답이 이렇게 돌아왔다라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또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 같으세요? 일단은 어렵긴 하겠지만 그 직원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일단 봐야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것도 참 내가 어려운 과제를 주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해 본다는 건 조금 어떤 의미에서는 바람직하진 않아요. 바람직하진 않다. 왜? 내가 시키는 것보다는
내 중간 사람이 그렇게 시키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약간데 업무를 시킨다 하더라도 저 같으면 약간데 뭐 차장이 있고 그다음 그 사람이 이제 사원이라고 하면 나는 업무 지시를 그 차장한테 시킬 거고 근데 이제 차장한테 그 일을 사원한테 한번 시켜봐라 이렇게 시킬 거고 계단식으로. 네. 그러면 이제 차장이 그걸 사원한테 시키면서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는 게 난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동일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조직에 대한 문제이고 네. 여기 잘 읽어보면 한 10명, 10여 명이니까 한두 명 정도가 3개, 4개 파트를 나눠서 하면 결과에 팀마다 한 2-3명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직급을 따져서 패션 업체들 대부분 그래요. 직급을 나눠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뭐 계단식으로 내려갈 수 있는 구조는 이제는 없어졌어요, 거의.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 사원이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본인이 판단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했을 때 그 일이 참 어려울 것 같다고 하면 약간 시키면 안 되죠. 왜?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대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사람이 살면서 항상 세대 차이는 항상 나타난다고 보고 저도 청년 때 어떤 나이 드신 분들 보면 그런 차이를 느꼈듯이 요즘 젊은 사람들도 저는 그런 거 있다고 보는데 그렇죠. 저는 여기서 이제 봤을 때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지금의 나이 든 사람은 만약에 자기가 젊었을 때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는 이것저것 안 보고 받았다는 거죠. 받아서 일을 했는데 맞아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고민의 핵심은 저는 이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냥 내 주어진 시간에 할 수 없는 거면 자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전에 나는 이걸 함으로 해서 내가 업무도 좀 많이 배우고 해서 좀 승진도 빨리 하고 내가 조금 더 앞길이 좀 더 창창해지겠지 이런 어떤 전망을 가지고 나의 시간들을 희생하고 할 텐데 그냥 무조건 했지 무슨 토론 어떻게 달아.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물론 이제 젊은 친구들이 잘못된 건 아니라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어떤 그 비전을 길게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평생 가는 그런 개념들이 좀 많이 좀 없어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요, 요즘 시대가. 근데 뭐 우리 찬열 형님이 전체적인 흐름에 관해서는 잘 정리를 해주셨고 저도 생각이 똑같아요. 요 사연의 문제는 뭐냐면 업무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이 팀장과 사원이 보통 이제 팀장 같은 경우는 지금 40대가 넘었다고 했죠. 저랑 이제 비슷한 또래인데 저 때만 해도 어떠냐면 이 도제식 교육이란 말이에요. 위에 선배 사수가 얘기하면 이거든 저거든 그냥 까라면 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팀장도 그걸 그대로 이제 배워왔기 때문에 그 직원한테 팀원한테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이 팀원 같은 경우는 요즘 MZ세대 트렌드도 마찬가지겠지만 업무는 그냥 업무일 뿐이에요. 회사 사람도 그냥 회사 사람일 뿐이야. 내 생활이 더 중요하고 내 라이프가 더 중요한 건데 이건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일이야 라고 잘 포장이 돼 있지만 내가 그냥 시키는 거 해 라는 게 더 내포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팀원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은 게 이제 뭐 차이면 차이랄까 라고 싶은데 사실 이게 그 팀장의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굉장히 이 팀원을 대하기 껄끄럽습니다. 그렇죠. 마음에 안 들지. 어떻게 해서든 내보내려고 하겠지. 근데 이제 그 상황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그 상황 지금 말씀하신 상황을 다 이해할 수도 있는데 하기도 하고 제가 그 상황이 되면 좀 기분도 나쁘게 하겠지만 결국은 그건 팀의 팀장이 어떻게 팀원을 이끌어가느냐 그 문제하고도 맞아요.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시켰을 때 저 사람의 반응은 분명히 그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 왜? 아니 그 일만 하라고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 직원이 어떻게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평소에 잘했어요. 아마 다른 일도 있고 그 일까지 또 하니까 본인이 버거워서 차라리 내 생각엔 그게 나아요. 신입사원이 처음에 못할 것 같다고 한다면 미리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낫지. 왜냐하면 주어져 놓고 끙끙대다가 결국은 그 기한까지 아무것도 못할 뻔하면 나도 짜증나고 결과적으로. 근데 이게 굉장히 작은 차이인데 뭐냐면 이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팀장님, 제가 뭐 요 업무도 있고 요 업무도 있고 요건 안 해봐가지고 잘 못할 것 같은데 뭐 누구랑 어떤 대리님이랑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아니면 요거는 제가 못할 것 같아요라고 좀 그렇게 읍수하듯이 얘기를 하는 것과 이거는 제 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요. 뭐 김대리 일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팀장이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큰 차이라는 거죠. 뭐 그건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신입사원이 표현이 조금 적절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지금 사연대로 얘기를 하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팀장이 좀 잘 리드를 할 수 있도록 발휘를 해야지. 그런 중요하죠. 상황이 왜냐하면 중요해요.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전제가 그거든요. 세대 차이가 있다. 우리하고 생각하는 바하고 저쪽에서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알고 업무를 진행을 해야지 그냥 우리 해왔던 스타일대로 하면 말씀하신 대로 진짜 꼰대나 뭐 그런 아니면 너무 권위주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춰 볼 수밖에 없죠. 여기서 또 하나 이렇게 좀 포인트로 봐야 될 문제는 우리가 이제 뭉뚱그려서 MZ 세대라고 불렀잖아요. MZ 세대.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가 80년대부터 95년생인가 그래요. 스펙트럼이 넓어요. 95년 이후생들을 Z세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부터 이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갈등이 사회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 전까지는 그런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던 세대들이 흔히 말하는 X세대들이 이제 리더 팀장이나 위에 있었고 밑에서 이제 그걸 보조해주는 역할을 MZ 세대들이 했는데 이제 X세대도 이제 서서히 메인에서 물러나고 밀레니얼 세대가 메인이 되는 이런 세상이 온 거예요. 이미. 그러면서 이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갈등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이제 시대적 흐름에 인해서 이런 갈등들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어느 쪽이 나갈 방향일 것 같아요. 솔직히 회사에서. 저는 이미 이제 상당히 꼰대 세대라고 저는 스스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소 수직적인 구조가 조직 내에서는 존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게 완전 상꼰대. 그러니까 강압적이지만 상꼰대요. 아니 저는 왜 얼마 전에 그 TV 광고 나오더만 그 미생의 걔 누구죠? 임시완이 나오는데 대리 직급 딱 달았더니 수평적 구조로 바뀌면서 직급을 없앤다. 얼마나 요리받아 그게. 그게 왜 요리받아요? 아니 자기는 여태까지 쭉 대리 하나만 보고 여태까지 일해왔는데 대리 직급이 없어진다. 뭐 군대도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병장 이 보복 심리로 애들 잡을 사람이에요. 그런 거지. 그런 심리라는 건 사람에게 심리는 승진이나 어떤 자기네 개인적인 욕망들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을 수 있는데 승진이나 상급자가 되고 싶은 욕망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리고 그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당연히 있어야 되는 어쩌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 될 수 있어요. 나이 먹어갔는데 이제 쟤랑 나랑 동일하다고 하면 그것도 열받는 거지 반대로. 직급은 있지 않아요? 회사에서 다 직급이 있지. 그러니까 롤이 다른데 호칭은 이제 수평적으로. 그러니까. 뭐 기업 문화도 저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저는 그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팀장의 입장에서는 먼저 그 반발한 그 직원에 대해서 이 직원에게 어떤 제대로 된 비전, 기업 어떤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그 회사의 비전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느냐.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상급자는 하급자를 불이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좀 표현이 그런데 이게 좀 업무 지시를 할 때. 업무 지시를 하려면 자신을 따르게 하려면 뭔가 유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비전 제시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그 젊은 세대들은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가 이제 뭐 정리해고라는 말도 안 쓰잖아요. 40대 회사를 그만두는 이런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직도 아주 자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 기업에서 끝까지 정년까지 간다 이런 문화가 이제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충성을 할 유인이 없는 거예요. 젊은 직원들이. 근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충성을 하게 하려면 이 기업에서 내가 몸바쳐서 내가 갖고 있는 열정을 최대한 풀어낼 수 있는 그 비전을 가진 회사냐. 이게 보여야만 한다는 거에 반대. 아니 여기에서 제가 덧붙이자면 요것도 그저 반대하시고 비전을 그 팀장이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과 더불어서 좋은 팀장과 나쁜 팀장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카드 뉴스로 보면 가장 극명한 차이가 업무 지시를 할 때 명확하게 하느냐 두루뭉술하게 하느냐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냥 야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요러니까 요렇게 한번 만들어 봐. 직급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핵심은 일의 명료성에 대한 문제라고. 일의 해석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아니 어느 조직이든 수평적인 조직에서 문화를 키울 수도 있지만 이런 조직에서도 버티컬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문화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더 명확하고 그 직종이나 직군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느냐의 문제이고 거기에 맞는 인재냐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그냥 이런 얘기를 하면 무조건 꼰대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자체가 문제다. 뭐 이런 것들. 아니 뭐 문제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생각이 차이죠. 아까 이제 팀장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만약 그 20대라고 한다면 40대 그 팀장님 과연 비전은 이 회사를 보고 과연 비전을 바라보고 있을까? 본인 스스로도 이 회사에 본인의 모든 인생을 걸 수 있을까? 네. 라는 의문을 들 거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확신을 못하는 걸 자기한테 왜 강요를 해? 근데 40대 초반에 이 정도 그게 결국 그게 꼰대라는 거죠. DM이면 굉장히 빠른 거죠. 네? 아니 빠르고 자식을 떠나서. 떠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저희가 뭐 100%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 멤버들의 생각과 의견들을 좀 종합해서 결론을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B급 인생부터 어떤 결론이 좀 필요할까요? 아니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 사연 보면서 제일 느꼈던 건 야, 이 팀장도 무지하게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보통의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런 개 이렇게 나올 텐데 진짜 꼰대라니까. 꼰대야. 근데 차근차근 어쨌든 화 안 내고 설명을 하잖아. 화가 나더라도 참는 거죠. 나중에 가서 혼자 삭히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화를 냈을 수도 있죠. 얼굴 표정에는. 아니 그래서 뭐 어쨌든 해결책. 아니 지금처럼 결과적으로는 일은 된 거니까 이런 식으로 방법을 스스로 찾는 거죠. 뭐 서로 네? 양보하면서. 우리 찬이랑님. 저도 이런 거를 제가 회사 그만두기 전에 경험을 했었어요. 제가 다니던 곳이 공기업이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훌륭한 인재들이 저희 회사로 많이 들어왔는데 네. 그 일부가 보통 뭐 삼성전자 대기업 다니다가 온 직원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그 직원들이 오는 대부분의 이유가 그거였어요. 거기 다녀봐야 10년밖에 못 다닌다. 근데 내가 거기 가서 일을 하면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일을 하면서 완전히 그 번아웃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시간에. 녹초가 되는 그러니까 거죠. 월급은 많이 받는데 내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냥 워라밸 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직원들 제법 많았거든요. 예. 근데 그 직원들하고 일을 하다 보면 제가 했던 때와는 달라요. 저는 저희 세대는 정말로 보이면 보이는 대로 그냥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들은 그러지가 않다는 그런 차이를 저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누구의 어떤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어떤 세대의 어떤 객관적인 특성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그 최대한 트러블이 나지 않게끔 뭐 조절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살아오는 어떤 시대적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좁히는 게 사실은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쉽지 않고 가능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 서로에게 무리를 주는 요구는 최대한 좀 자제하는 방법을 최대한 건들지 가지지 말라. 않을까. 최대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운 요구들은 최대한 이렇게 스스로가 조절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몸으로 생각이 보여주는 수밖에. 알겠습니다. 우리 대단장님은 저는 일단 그런 직원이 그런 업무 태도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그 사람의 개성은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받아들이고 유지. 네, 그냥 그건 이제 팀장이 잘 판단을 해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한 요구인 건지 아니면 그냥 할 수도 있는 요구인 건지 잘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그 직원이 업무 태도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경우에는 이제 팀장이 적극적으로 약간 꼰대라는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약간 해야겠지만 다른 직원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한은 본인들의 그런 아까 말씀한 MZ 뭐 세대의 특성을 살려서 예. 팀장이 잘 리드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고 이제 정리할 텐데요. 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바로미터 아닙니까? 요 지금 사연 주신 분과 앞으로도 사회생활 내일 모레 하고 뭐 하루 이틀 하고 이제 뭐 접을 거 아니면 앞으로 계속 이런 친구들과 맞닥뜨리고 일을 해야 돼요.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단 말이죠. 본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에 대한 명료성을 구체적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벗어나는 건 웬만하면 시키지 말고 그 안에서 시킬 수 있는 뭐 업무 지시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넓혀서 일을 주라는 거죠. 그 형 말이랑 비슷하죠. 예. 그 이외의 것들 이제 우리가 사회 초년생 때 선배들에게 배우고 뭐 이런 도제식으로 느꼈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빼야 돼요.
좀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술 먹고 뭐 어디 따라가네 의리네 어떻게 뭐 죽을 때까지 가자 뭐 이런 거 이제 안 먹혀요. 안 먹히더라고. 아무튼 팀장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하고 조금 더 미덕을 가져서 양보를 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